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미국 옵션 만기일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2.2%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뭐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서 1.25% 하락으로 끝났는데 346포인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사유는 뭐 다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5%로 직전 3.2%보다 높아지면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요. 전일 월마트 실적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49.7로 전망치 52.8보다 떨어지며 2023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다음 트럼프 관세 부과 이슈는 일단은 기간이 조금 더 딜레이된 거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행의 매파위원회 추가 합류 등으로 매파적 의견에 힘이 더 실리면서 추가 금리 인상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고점 1.466%까지 상승하며 서프라임 당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1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하며 2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박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모더나 같은 게 상승했죠. 그러면서 2.7조 원 달러 규모의 2월 옵션 만기일이 나스닥의 박스 상단 구간에서 펼쳐지면서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선물 보시면 자 여기서 지난번에 막혔던 자리 자, 요 날이 12월 18일이었죠. 12월 18일 고가를 형성하고 장대 음봉의 자리를 결국에는 끝내 현재까지는 넘어가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거 선물 기준 말고 이제 현물 기준으로 장대 음봉 3개, 최소 3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분산 과정, 자, 매집, 상승, 과열, 이제 분산 과정 거치고 공포, 침체, 그리고 다시 매집으로 넘어가는 이 다우 이론의 사이클상 지금 분산 과정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었는데 그 분산 과정의 조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는 조금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위에서 풀로 떨어지는 장대 연봉 세 차례를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날 일단은 세 차례가 떨어졌고요. 시장 사이즈가 22년 당시보다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최소 세 차례에서 다섯 차례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오고 나서 이 박스를 하단으로 이탈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포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 저점을 깨고 박스를 깨고 이제 내려올 가능성, 그러면 이제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2년도 되기 전까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계속 올라왔던 장에서 분산 과정을 여기까지 와서 보이게 됐죠. 그때도 세 차례의 장대 음봉을 보고 나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이게 뭐 항상 규칙적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과정이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바로 내리꽂고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반발이 강할 뿐이죠. 그동안 이 사이즈를 시장 사이즈를 키워왔던 이 자금들이 충분히 위에서 실현할 구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은 이들은 좋은 가격에 어, 소위 익절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위에서 최대한 많이 머물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장중에 제가 본장 시간 미국의 본장 시간에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장 많은 돈들이 받아주고 서로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장이 아니라 본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떨어지는 그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또 얼마나 살려오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장대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또 살리고 또 다시 장대음봉으로 떨어졌다가 살리고 장대음봉으로 떨어졌다가 살리고를
세 차례를 반복을 하면, 최소 세 차례를 반복하면 충분히 분산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많은 이제 상승 구간에서 하락 구간으로 전환할 때 많이 나타나던 현상이고요. 지금은 사이즈가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분산 과정의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되죠. 더 길어지고 더 많은 물량, 많은 대금을 위에서 소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3번에서 저는 5번까지도 겪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정도가 풀로 나오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크게 올라가는 거 제외, 이거는 밑에서 더 받아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물만 떨어지고 밑에서부터 본장이 올라오는 그런 날도, 지난번에 여기 딥시크 관련해 가지고 떨어졌던 거 다 그렇게 올라왔죠.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양봉으로 된 것은 빼고, 장중에 가장 많은 거래를 소화할 때 장중 풀로 떨어진 것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차례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최소 기준에 들어갔고, 이제 5차례 정도까지 충분히 캐파 올라온 상태니까 뭐 앞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2월 옵션 만기일이 나스닥의 박스 상단 구간에서 펼쳐지며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 이제 정리한 거죠. 분산 과정에서의 최소 기준인 박스권 내 세 번째 장대 음봉이 출현하며 본격 하락세 전환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독일 증시 또한 자 보시면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이다가 월봉으로 보시면 깜짝 놀라죠. 연봉으로 보시면 더 놀라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독일 증시가 유럽 증시를 지금 이끌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최고가 랠리를 보이다가 고가에서 3분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정점 시그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왔을 때 저기가 정점 신호가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후보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장대음봉과 같은 구간에서 나왔고요. 지금 위에 적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과 만나서 우려감들과 만나서 시장이 흘러간다면 우리도 단기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었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순간적으로 하루 올라가면서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고, 그러고서 외국인들이 포지션 스위칭된 매수 포지션을 다시 반납할 정도로 선물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다.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특히나 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정말 많은 개인들이 들떠 있는 상태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이나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 거,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내용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작년 7월부터 쭉 떨어뜨려 왔던 거고,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 이미 56.5에서 50% 언더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작년 7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방 경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사주 매입도 2차로 시작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올라오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팔아왔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팔았던 사람들은 아쉽습니다. 팔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판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삼성전자가 가장 크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시장의 시총을 지배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뭐 보통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산다면 사서 물렸으면 잘 안 팔잖아요. 그냥 아이고 뭐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뭐 안 되면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두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가요, 원래 본전이 오면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아쉽잖아요. 내가 내려갈 때는 올라가는 건 참고, 그냥 어떻게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다 참고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도 했는데 막상 내 단가가 오니까 못 견디고 그냥 팔아버린 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가 되면은 다시 또 떨어질 때 눈독 들이게 되죠. 또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앞두고 또 기사에서는 지금 뭐 이제 6만 전자, 뭐 또 7만 전자까지 또 희망이 생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또 다시 들떠 있는 그런 상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공매도 재개를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오버슈팅되는 종목들이 대형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죠. 방산주,
조선중공업주 등을 중심으로 그거 아니어도 좀 랠리를 보이는 좀 오버해서 랠리를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공매도 때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과 극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죠. 어떤 거는 정말 가는 길 계속 가고 보내는 만큼 계속 보내고 어떤 거는 계속 침체, 계속 소외받고 있고 그래서 약간 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던 때였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요. 물론 지금 금요일에 장중에 나온 게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신호를 또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거는 3월 돼서 좀 더 다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라이브 방송 때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또 너무 부풀려서 또 키워주고 있었던 상태죠. 최근에 우리 증시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면서 또 외탁금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늘어날 찰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도 숨어있던 돈들이 조금씩은 시장에 유입이 되고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개인들은 이제 선물을 이제 2천억 이상 금요일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너무 좀 또 들떠 있는 시기를 사실 맞이하니까 또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한 상태가 또 이제 시장에 이렇게 또 글로벌 증시와 맞물려서 또 급락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락 출발하고 뭐 바로 이 갭을 단기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메워주면 또 괜찮아요. 음, 이렇게 메워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 지금 이 볼린저 밴드 제가 올라가면 수일 내에 다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된다면 급락 후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면서 자, 이 반등의 조정 구간을 찍으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어쨌든 독일 증시 또한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이다가 고가에서 3분봉이 떨어지면서 정점 시그널 후보가 된 모습이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이제는 금요일 개괄적인 내용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제 금요일 개장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야간 선물은 0.31% 상승했었고요. 이제 금요일 밤 야간 선물이 1.25% 하락한 거죠. 금요일 장중에 0.73%까지 밀렸다가 강보합 음봉 밑꼬리 마감을 하면서 다시 또 몸통이 볼린저 밴드 상단의 위쪽으로 들어오고 강한 반등 밑각 추세를 겨우겨우 살린 채 애매하게 맞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간에 떨어졌으니까 애매하게 맞췄던 거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금요일 야간 선물로 위클리 옵션 풋옵션 월요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 풋옵션 340에서 최대 1300%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0.01짜리가 0.14로 올라오면서 그 외과 양매수를 한 분들의 굉장히 큰 수익이 또 잡힌 채 끝났고요. 월요일 시장이 추가 하락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전일 새로운 변곡 구간에서 이거 변곡 구간이죠. 새로운 자 여기서 여기 변곡이고 자 여기 외국인 스위칭한 자리에서 변곡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외국인들이 스위칭한 거를 키우다가 스위칭한 걸 키우던 걸 멈추고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또 변곡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얘를 전체적으로 변곡 구간을 본다면은 이게 나오거나 여기서 돌려서 다시 한번 또 이만큼 가는 형태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곡 구간, 자 변곡 구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2차 함수가 변곡 구간이고요, 이렇게 3차 함수가 변곡 구간이 뭐예요? 이런 변동이 한 번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간, 혹은 이렇게 극점, 정점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후보군들,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후보군들로 따져야 됩니다. 후보군,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점. 그럼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진행될지 이렇게 진행될지 어쨌든 평소보다는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매수가 효과를 보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벌써 양매수 이때 잭팟 나왔죠. 여기서 야간에 잭팟 나왔죠. 이때 85배 갔습니다. 최대. 이때도 일단은 지금 이제 4배 갔지만 장중에 월요일 장중에 이게 수십 배까지 또 커질 수도 있고 많게는 100배도 갈 수도 있는 거죠. 100배 이상도.
자, 어쨌든 그런 찬스가 양매수 쪽에서 살아났죠. 그래서 금요일 야간 선물로 위클리 옵션 풋옵션 340에서 최대 1300%까지 상승 마감했고, 월요일 시장이 추가 하락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전일 새로운 변곡 구간에서의 종가 외가 양매수 포지션은 2월 19일 8400% 폭등에 이어 또다시 큰 수익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대부분 양쪽으로 모두 죽는 옵션 양매수는 가끔 이렇게 변곡 구간이거나 특별한 날의 경우, 뭐 이거 이번에도 어쨌든 뭐 지표 발표, 그다음에 2월 옵션 만기였잖아요, 미국.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 물론 평소에는 옵션 만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프리를 녹이는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 이번엔 조금 위험하긴 했습니다,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럴 가능성들이 있었던 이런 변곡 구간이었기도 하니까, 그럴 때 이렇게 특별한 경우 한쪽으로 움직임이 커지면서 10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오는 잭팟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중 한두 차례 정도, 두세 차례 정도는 뭐 수만 %까지 진행되기도 하죠. 2020년 3월 19일에 그랬고요. 이때도 400배 이상, 470배가 나왔을 겁니다. 23년 11월 6일, 이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마지막 이제 급락 구간이었죠. 23년 11월 6일 공매도 긴급 금지 때, 이때도 699배가 나왔을 거고, 24년 8월 5일도 수백 배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자, 뭐 그렇게 하고요.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신청,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 신청했고 2시 51분경에 매입 완료했고요. 미국 2월 옵션 만기일이었고, 미국 기존 주택 판매 건수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4.9% 감소하면서 2024년 9월 이후 최초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금리 인하에도 모기지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주택 구입은 위축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미국 제조업 PMI는 51.2에서 51.6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됐고요. 서비스업 PMI가 문제가 됐었죠. 서비스업 PMI는 52.9에서 49.7로 급락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속보치 67.8에서 64.7로 하향 조정되었고요. 전월 71.1에 비해 소비 위축폭이 커지면서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도 영향을 줬는데, 미국 경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고,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 매물을 키우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금요일장 본장 시간의 주요 에너지원인데요. 1번 외국인 선물과 월물 옵션, 그리고 아침에 콜매도였어요. 월물 옵션은. 그리고 풋매수 조건이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종가에 42억의 콜매도와 18억의 풋매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누적 옵션 양매도 포지션을 만들어 놓았죠. 거기에 프로그램 비차익 방향을 봐야 했는데, 프로그램 비차익 방향은 아침에 하락, 그 다음에 오후에 반등하는 구조로 진행됐고요. 외국인 선물은 대체로 하방 움직임을 이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위클리 옵션 개인 금액 봐야 됐는데요. 자, 최종적으로는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 보면은 양매수로 끝났습니다. 개인들 5억과 6억 나란히 샀고요. 아침에는 이제 콜옵션을 사는 것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조금 더 하락 위험이 컸고, 실제로도 하락하게 됐던 거죠. 좀 빠르게 내려오고 진정이 됐어요. 9시 50분경에 갑자기 시장이 급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틀 전에 요때를 기억을 하고 이때 이렇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확 돌아섰죠. 그러더니 그 뒤로 계속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죠. 다음 날까지. 그날은 이제 장대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서 돌아서면서 이제 힘이 실어서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는 효과.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했던, 며칠 전 거니까 이걸 학습했던 개인들이 그냥 거래 터지는 양봉이네, 오늘도 슈팅 나오겠네, 계속 가겠네. 물론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더 센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네 라는 베팅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다른 점은, 며칠 전에 그 흐름과 다른 점은 수급이 안 따라줬다라는 거죠. 뭐 요때 지난번에 그때는 이제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나란히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외국인 선물도 계속 매도를 유지했고요. 보시다시피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당시에 매도로 추가로 유지하면서, 요게 어쩌면 페이크성의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물론 더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건 이후에 프로그램의 반등 모습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여기선 옵션 거래에 따른 그냥 옵션 트레이딩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페이크성이긴 한데 옵션 먼저 움직였던 거죠. 옵션 단타를 쳤다라는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9시 50분경 순간 변동성은 어떤 이틀 전처럼 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같은 이슈, 어떤 속보가 있었던 것이 아닌 프로그램 동반된 외국인의 옵션 트레이딩으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변동성 지수에서 9시 50분 급등이 나오기 전에 먼저 사전에 이렇게 9시 38분에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사전에 12분 전에요. 그래서 옵션 먼저 거래를 일으키고 나서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콜옵션을 좀 챙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9시 50분 급반등 이후 프로그램 비차익은 추가 매도, 그다음 외국인 선물도 돌아서지 않아서 강한 상승세의 출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는 이런 상승세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날 분봉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환매수가 들어오며 시장을 억지로 시총 자체를, 자 삼성전자의 시총 자체를 끌어올려서 붙잡아두는 모습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정비된 것이 아니라 점점 매도에서 매수로 스위칭했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중립으로 바꾸고, 옵션 또한 기존 품매도 우위의 포지션에서 양매도화가 되면서, 자 기존 품매도 우위의 포지션에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걸 또 줄이고 이렇게 줄이면서 양매도화가 되면서 하락만 막아뒀던 포지션을 철회했습니다. 개인은 2월물에서 누적 100억 원 이상의 콜옵션 매수가 존재하며 월물로 존재하며, 이는 시장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갑작스러운 시장 급락 조정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14일 남은 시점, 금요일 이제는 13거래일 남았죠. 옵션 만기가. 근데 14일 남은 시점에 1시 46분 기준으로 체크를 하자면 외국인의 옵션 양매도화가 진행이 됐고요. 당시 현재 코스피 200은 351.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판단하기로는 기수익금, 외국인들이 옵션에서는 이미 실현한 수익금이 존재합니다. 이 기수익금을 고려한 누적 손익분기, 그건 뭐예요? 이 수익금까지 날릴 위험이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적 손익분기는 327에서 366으로 상당히 넓은 편이죠. 자, 이거를 편의상 선물로, 이거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되지만 그냥 편의상 선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니까요. 327에서 어디에요? 327에서 366짜리 안에 들어오면은 외국인은 기수익금을 고려해서 본전입니다. 최소한 요 안에 들어오면 수익금을 다 날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 근데 기수익금을 고려하지 않는, 즉 기수익금은 지켜야 돼. 그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손익분기를 따지면 332.5 여기 정도에서 361 여기 정도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손익분기점이 잡힙니다. 그럼 지금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더 폭이 좁다라는 걸 뜻하고 있죠. 외국인들의 옵션 양매도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옵션 만기가 더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뀔 겁니다. 오후장은 종합수급 대비 삼성전자, 즉 프로그램 환매수세의 역할로 비교적 잘 끌어올려준 편이나 9시 1분에 쏟아낸 자리를 덮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요? 자, 9시 1분에 쏟아진 요 음봉 자체를 덮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죠. 매수 수급이 역부족이었죠. 마지막에도 프로그램, 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붙들고만 있었던 거죠. 완전한 회복 분위기를 완성하지 못한 불안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불안한 상태로 마감하고 오늘 그날 밤에 나스닥이 터지면서 야간 선물이 많이 밀렸던 거죠. 차트 체크 사항입니다. 일봉 볼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던 자리는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볼벤 상단에 돌파한 경우, 자, 이거는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보통 수일 내에 볼벤이 돌아서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볼벤 안쪽으로 증시가 들어오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럼 뭐예요? 일단 이날을 버텼죠. 그러면은 야간 선물 빠져서 내려왔으니까 요쯤에서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날 볼벤 돌파했던 날 기준으로 하루 이틀 3일에 볼린저 밴드 밑으로 내려오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수일 내에 볼벤이 돌아서서 올라가거나 볼벤 안쪽으로 들어오는 성질이 강하다. 그럼 뭐예요? 볼벤은 오버슈팅 됐을 때는 일단 사실 자제하는 게 맞겠죠. 최대한. 물론 시장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 매수해보는 것도 주식 기준으로 뭐 소액 조금 돈을 써보는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만 아니다 싶으면 했던 거 나와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중을 너무 오버했다면 뭐 소량은 좀 사는 거는 적절한 구간에서 대충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얼마나 많이 투입해서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자금 중에 일부, 아주 일부를 입질해서 쓰는 것들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구간을 보면요. 그러나 대다수를 쓰냐 마느냐 그런 차이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내 계좌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게 큰 위험에 빠져서 이제 회생 불가능한 시점까지 또 우려하게 이제 그렇게 빠져서 회복이 어렵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당일 1차 지지는 제가 파생반에 늘 8시 41분경에 이제 중요한 자리들을 당일 걸 올려드립니다. 개장 전에. 근데 이제 금요일에는 일단은 349.6을 이제 포인트를 봐드렸고 그 자리가 이렇게 그 부근에서 이게 딱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차이가 없을 때도 있는데 뭐 그냥 그 근방에서는 어떤 거래들이 좀 다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탈되면 저항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뭐 그런 구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매매일지 올려주시는 분들 잘 보면은 활용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일지가 계속 요즘 이제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걸 써봐야 돼요. 직접 써봐야 내 매매가 어떤지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남에게 설명해 보면서 나의 문제점 그리고 또 교정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주 써보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걸 또 1년 이상 누적시켜보고 빠뜨림 없이 계속 하면서 이제 내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아니면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점검해보고 있고 생각해보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고 직접 또 써보시고 또 제가 라이브 방송 실시간 방송할 때 매일마다 장 마치는 시간대 4시 정도에 다 돼서 3시에 반 이후에 또 이거 같이 확인하면서 점검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참여하신다면은 매매일지 쓰신 거 한번 함께 같이 그때 공부하시는 분들 나머지 공부하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에 계시거든요. 한 200에서 30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중산이 1차 지지 부근 매수해서 뭐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가 정확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라도 한번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걸리는 부분에서 그냥 좀 이렇게 둔 다음에 손절하게 되면은 또 그 결대로 또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매매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전후 기준이 보통 많이 생깁니다. 제가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매물대를 매일마다 누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옵션 가격을 어느 정도 아침에 반영해가지고 제가 8시 40분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파생반 정혜원 교육방에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공개된 방에는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공개된 오픈 실시간 방송과 또 구독자분들께 오픈된 텔레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과 그다음에 아까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항상 올려드리는 그 입장 방법을 꼭 보시고 따로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들어오셔서 합류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서 내공을 키워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 2차 체크를 하고 2차에는 좀 더 못 미치고 가는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언더슈팅 나오길래. 그러나 언더슈팅 나오고 갑자기 돌아서서 페이크성 양봉이 나오고 한번 흔들고 추세를 또 형성해서 또 진행되면서 프로그램 개선되면서 올라왔던 거죠. 그러나 외국인 선물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있었고, 그 취약한 구조가 야간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2월 3일 이후 반등 구간에서의 피보나치 조정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2월 3일부터 이렇게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었죠. 자, 요날부터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자, 요날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제 피보나치 잡아보는 겁니다. 조정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보면은 그중에 76.4%는 3, 4, 6.85 정도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면은 이제 벌써 야간 선물로 도달을 했어요. 야간 선물을 도달했고 이제 사이 빗각 추세대 이게 뭐냐면 61.8자리인 3, 4, 1.9 자, 요 자리죠.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요 빗각 추세대를 중간에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야간 선물로 이미 76.4자리를 도달했기 때문에 61.8자리와 50자리가 다음 주에 한번 여기가 만날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데, 내려간다면 341.9에 해당하는 61.8자리 부근을 다음 주에 도달 가능한 1차 자리로 보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 자리는 337.9인데 자, 그 자리까지도 다음 주에 도달이 조금 많이 진행된다면 가능한 자리 2차 자리로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내려면 언더슈팅으로 봅니다. 그래서 라인 구간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갭을 모두 단기간에 커버해서 극복을 해서 올라온다면 전고점 라인이 중요한 다음 주 포인트가 되겠죠. 시장 베이시스는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02로 20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 29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2월 배당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배당액 지수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배당이 다들 이제 각각 이제 달라져가지고 기간과 금액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론 베이시스로 적당히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론 베이시스가 현재 마이너스 0.3인 것을 고려해 약간의 백어데이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특정 증권사의 경우는 뭐 계산 각자의 방식대로 계산해서 현재 시장 베이시스의 전체를 배당 효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베이시스가 그런 백어데이션 상태가 아니다라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월 배당이 끝나면 알게 될 거예요. 콘텐고 시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도 가능하니 3월이 되었을 때 베이시스의 변화를 주목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속 백어데이션은 향후 저평가된 선물의 매수세와 고평가된 현물의 매도세에 의해 콘텐고로 정상 시장으로, 즉 선물이 더 현물보다 높은 시장으로 완만하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으로 하락장을 가져오지는 않으나 선물의 상대적 약세로 향후 전망이 부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내에서 볼 때. 종가 및 마무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8,200원, 선물 58,300원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100만 주 매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사주 매입은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를 신청해서 2시 51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매물대 5만에서 6만 사이에 가장 중요한 5만 9천, 5만 5천 700, 5만 4천에서 4,400, 5만 3천, 5만 1,800, 5만 원 이렇게 계속 지금 같은 구간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틀 3일 동안 5만 9천 원을 막고 있죠. 5만 9천 원에서 막히고 자, 삼성전자 차트 보면은 5만 9천 원에서 막히고 지금 고가 5만 9천 100원이죠.
그래서 55,700을 지지하고 거기까지 진행이 쭉 된 거예요. 한 방에. 거기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55,700까지 또 내려갈 여지가 생겨서 지금 월요일 급락에 삼성전자가 55,700까지 한 방에 향하면은 진짜 시장 힘들어지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라운드 피겨 자리인 57,000원에도 한번 제동이 걸릴 수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면 중간에 이렇게 제동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57,000원 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55,700짜리를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약간 약한 거, 소매물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55,700에 비해 57,000원의 지지력은 약합니다. 거기서 매물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금요일 그 자리 부근에서 관리를 했죠. 최저 57,100원이 나타났고요. 그 자리 오니까 지지를 받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진입했다가 빠지고 진입했다 빠지면서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신규 매도 선물이에요. 선물 신규 매도 우위로 3,146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스위칭된 누적 매수 포지션이 약화돼서 거의 중립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선물 여기서 스위칭을 했다가 다시 역으로 또 매도를 늘려서 지금 매수 스위칭했던 것을 반납한 효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중립이 됐겠죠. 시소 태우고 있겠죠. 이렇게 이후로 매도를 늘린다면 충분히 매도 포지션으로 재스위칭되고 진행시키면서 손실금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고요. 다시 갈 길 간다면, 매수를 키운다면은 또 그대로 결대로 13거래일 평균적으로 상승 쪽으로 진행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이미 야간 선물에 크게 빠져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매도 쪽으로 더 진행될 확률이 높아졌죠. 옵션도 콜옵션 42억 매도에 풋옵션 18억 매수로 양매도화가 되었고, 좀 넓은 범위의 양매도화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개인은 콜옵션 33억을 매수하면서 콜 매수가 많아진 것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814억 매도를 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12조 358억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전일 매수로 받아냈던 것을, 전일 매수였죠. 다시 뱉어내면서 2,107억 매도로 마감했고, 계속 단기 거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규장 종가는 1,432.7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1,440원 회복 여부와 그 다음에 외환 당국의 기준점인 1,410원 기준 라인을 체크를 지지 쪽으로 해야겠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440은 저항 또 역할을 하겠죠. 뚫어냈으니까. 자, 변동성 지수는 보합으로 끝났어요. 한번 0.01도 바뀌지 않고 18.64로 음봉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 라인 및 지지 반응 여부, 이탈 및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변동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월요일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 체크입니다. 세 개가 가장 중요한데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엔비디아 실적, PC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2월 24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미국 1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발표 있고요. 일본은 휴장일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에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정배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사유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또 그때 우리는 또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될 거고요. 실시간으로 미국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 있고요. 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 발표 있습니다. 2월 댈러스 연은 서비스업 지수 발표까지 있고요. 2월 26일 수요일에는 미국 1월 신규 주택 판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두 개로 줄인다면 또 엔비디아와 PC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미국 4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있고요. 2월 28일 금요일에는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는 1월 PC 물가 지수로 2월 마지막 주 변동성을 장식할 것 같고요. 2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 대만은 휴장일입니다. 자, 새벽 시간인데요. 이제 뭐 일요일이 되는 새벽 시간인데 좀 또 제가 또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께 내용을 최대한 전달해드리고 싶은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또 점점 요즘 거 길어집니다. 그래서 길더라도 길면 내용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